감색 맞아요, 여러분. 감색이죠. 무슨 감 열리는 그 색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색이 아니고, 예, 거기에 이제 약간 쪽빛 뭐 이런 그 네이비 블루 뭐 이런 게 이제 감색 맞습니다. 예, 거기 이제 곤색이랑 같은 색입니다. 예,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예, 100만 원 썼습니다. 100만 원 쓰는 정프로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돈 써야 돼. 예, 쓰고 나서 화내는 거 괜찮잖아요. 쓰면서 이렇게 플렉스하는 게 괜찮잖아요. 네. 맞아. 한 달치야. 네. 한 달 갑니까? 네. 자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네. 확실히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그래도 좀 활기차 보이십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지난 한 주의 시장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예, 지난주가 7월이 또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한 달을 보고 지난 올해도 잠깐 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도 그랬고, 금요일도 그랬고,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1.88% 올랐고요. 그래서 11,400포인트 가까이 갔습니다. 네. 다우가 0.97% 올랐고 S&P 500이 1.42% 올랐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4,200포인트를 올해 목표치라고 얘기하는 월가애비의 분석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8월에 그것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이 분분할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나스닥이 4.7% 올랐고요. S&P 500이 4.2% 올랐는데요. 7월 월간으로는 나스닥이 12.35% 올랐습니다. 다우 6.73%, S&P 500 9.11%인데요. 구분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12.35%, S&P 500 9.11% 오른 것은 이번에 대세 상투를 찍고 내려오면서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월간으로 나스닥이 12.35% 올랐는데 지난 주간에 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FOMC 회의 끝나고 그 전주서부터 시작된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주요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난주에도 보면은 애플이 3.2% 올랐고 아마존이 10% 올랐고 테슬라가 5.8% 올랐어요.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네. 891달러 됐거든요. 제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하니까 이게 60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891달러 됐으니까 대충 40% 이상 급등을 한 거죠. 요 사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장이 크게 올라간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컨센보다 좋은 실적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좀 감소시키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 유가는 98달러, 즉 100달러 아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인데스는 약간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지금 고공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원화도 1,303원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1,290원 중반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300원에서 거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 2.65%예요. 2년 만기 2.89%고요. 이게 3.4에서 내려온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려온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은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폭의 피크아웃을 쳤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의 전체적인 시장에서 시장의 반등도 있지만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일부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즉 종목별 차별화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0.67% 올라서 2,451포인트, 코스닥 0.6% 올랐는데요. 주간으로는 코스피 2.4%, 코스닥 1.76% 좀 작게 올랐고요. 월간으로 코스피가 5%, 코스닥이 7.8%. 이거 잠깐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지금 S&P 500과 나스닥은 6월 첫째 날 지수에 임박해 있거나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의 6월 첫째 날 지수가 2,67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아래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6월 초 지수보다도 예. 미국은 이제 대부분 회복을 했고 예, 예. 우리는 한참 아직 못 예, 아직 미치고 200포인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로 부진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를 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를 환율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 상승폭이 컸던 것은 그 일부 빅테크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들 종목이 뭐 5%, 10%씩 급등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빠르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LG 엔솔이나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5% 10%지 뭐 이런 식으로 올랐다면 네. 또 빨리 갔겠죠. 근데 우리 시장 그러지 못했다는 건데 우리 시장의 대표 종목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빠르게 그리고 급등하지 못하는 것은 실적 부분도 있지만 환율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지난 주간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9천억 정도 팔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7천억 정도 샀는데요. 지난주에 보면 기관이 2,700억 순매수인데 금융투자가 8,385억 순매수거든요. 네. 그 옆에 보시면 투실이 1,628억, 연기금이 1,800억, 사모펀드가 2,100억, 국내 기관들이 주간 단위로 꽤 큰 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인지 네. 아니면 월말 매도인지 그 진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월간으로 보면요. 개인들이 1조 정도 팔았고 외국들이 2조 3천억 정도 순매수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한 5% 올라온 건데 기관들이 1조 6천억 원이나 팔았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개인들은 물려 있는 상태에서 올라서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뭐 손절매를 좀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 좀 이해가 되는데 올라오는 구간에서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힘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수급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항상 저렇게 그러니까 내려오는 동안에 팔 같이 때는 같이 팔았는데, 팔던데? 예, 팔 땐 같이 팔았는데 네. 올라올 때 동조하면 그 힘이 세지거든요. 네. 그날 지수를 보면은. 근데 이제 기관들이 매도로 인해서 그 힘이 좀 약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뭐 급반등을 했고요. 또 주요 기업들의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했고 이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두 종목은 바닥 단기적으로 저점 확인을 하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그 폭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따라 올라오고 이게 네 종목이 이번 대세 상승에 2020년부터 2021년 고점을 찍는 이 주도주였거든요. 그런데 이 네 종목 이후에 다시 내려온 상태에서 시가총액 높은 다른 주도주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LG에너솔루션입니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과 네이버 카카오가 저점 확인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저점 확인이 되면 시장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7월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요. 괄호 친 거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의 내용들 괄호를 친 거고요. 그리고 3일날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제조업 PM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5일날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7월 비농업 고용자 수, 실업률, 시간당 임금. 고용 지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확연하게 이게 빅 이벤트가 지금 없죠, 이제. 지금 이번 주에는 그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요. 우리가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기로 접어드는 과정이거나 좀 좋지 않더라도 잘 버틸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끝났고요. 지금에 나오는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좀 다소 우려가 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어대시나 뭐 아니면은 뭐 AMC 엔터나 이런 것들 좀 민주식에 좀 들어갔던 주식들이나 네. 그리고 또 바이오의 1111, 암젠 뭐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그리고 리비안은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소위 이런 거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입었던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기대했던 거는 지난주에 좀 실적 발표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실적 발표하면서 또 이런 종목들 중에서 또 급격히 하락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실적의 기업들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8월 오늘 1월인데요. 8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7월에 CPI 발표된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만 문제와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미중 대립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 뉴스 네.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8월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월말에 잭소홀 미팅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뉴스로 생각을 합니다. 체크하셨다가 지금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8월 첫째 주인데요. 이제 7월 월말에 FOMC 회의와 GDP, 빅테크 실적 발표 등 우려의 선반영 또는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의 상승폭은 이번에 대세 하락 구간에 가장 크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소위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를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상반기 악재가 있었던 것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반영 그리고 피크아웃인데 이거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 경기 침체 우려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잠깐 올라왔다 다시 꺾인다. 아직까지 추세를 전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저점에서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전환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전환 가능성 있는 구간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만 본다면 지난주 급등으로 인한 차익 매물은 나올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저는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기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도 보면요. 우리 국내 증시는 작년 삼성전자는 1월에 고점 찍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6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이후에 12개월 1년 동안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에 중간에 반등이 한번 있었죠. 이제 네, 12월에 네. 있었습니다. 12월에 한번 있었는데 그때 4.8% 올랐고요.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5.1% 올랐는데 5% 상승한 건 처음입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것인데 다만 또 이제 그 기대가 크지 않은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거래량이 2019년 팬데믹도 아니에요. 2019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최저로 지금 거래량이 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여주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다시 그때처럼 확 들어오는 부분은 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분위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근데 됩니다. 기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양봉이 월봉 기준으로 크게 나온 거잖아요. 네네,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예. 그죠? 네. 코스피도 뭐 10몇 개월 만에.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크게 1년에 나오고. 처음으로 나옵니다. 나스닥도 거의 네. 2년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니까 네, 네. 나스닥의 네. 월간 기준.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나스닥은 직전에 있던 음봉이 6월에 음봉이 컸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만회하면서 원위치했어요. 이런 것들을 음봉의 매도의 힘을 감싸는 더 강한 양봉이 들어왔다,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네.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6월에 음봉의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약하다, 뭐 더 지켜봐야 된다, 잠깐 반등했다 추가 하락 개연성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워딩들이 나오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가 2,450포인트 됐는데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서서 6월 첫째 주가 2,65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2,650에서 2,350, 2,300을 살짝 깨긴 했지만 네. 2,350이라 그래도 거의 150포인트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2,500포인트 이상은 올라서야지만 시장 안정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이제 시장은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분석하는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은 뭐 심리의 지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 시장 안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에서는 네. 이런 것들을 봅니다. 미국이 10% 오르는 동안 우리 5%뿐이 못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면 우리 시장이 그걸 따라서 더 크게 오를 개연성이 있는데 미국이 여기서 조정을 보여버리면 네. 우리 시장은 덜 올랐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오를 거야 이러지 못하고 같이 내려갈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급반동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미국과 디커플링 되면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미국을 눈치를 보면서 계속 있을 건데 우리 시장이 미국과 디커플링 되면서 상승할 수 있을 수 있는 길은 환율의 하향 안정이죠. 환율의 하향 안정.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시장과 또 별개로 우리 시장이 또 플레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의 하향 안정이 가장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시장의 반동폭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저점 확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기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는 제자리 가는 종목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이슈별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주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매물 소환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추가 상승을 좀 시도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도를 한다면 예. 그래도 이제 뭐 매수 세력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누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환율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외국인? 외국인들이 일단은 지수 자체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종목은 기관이라고 개인들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지수 지수는 자체는 외국인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들어와야 된다.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좀 들어올 만한 상황. 환율로 하향 안정화 일시적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떻다 알겠습니다.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뭘 살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현대차, 기아 이거 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난 2주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꽤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서 3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을 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섹터별로 볼 때 반도체 섹터의 가이던스 가장 낮아요. 네. 반도체 섹터가. 그래서 이제 걱정을 좀 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더 낮은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들이 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은 이제 현대차나 기아 아니면 LG전솔 이런 데서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볼 때는 어디선가 분명히 주도하면서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뚜렷하지 않고 굳이 그 기대를 한다면 이제 차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올라와야 돼 지금보다는 더. 그래야 금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예. 거의 3% 네. 2.9% 때까지도 왔는데 네네. 여기서 만약에 진짜 금리가 8월 달에도 뭐 우리 국채 3년물 네네. 기준으로 2.7 뭐 이렇게 예.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 가면은 예.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자극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지금 3% 아래 떨어졌거든요. 예, 그럼요. 급전직하 하더라고요. 예, 걔네들이 지금 거래 실리면서 일단 딱 세웠어요. 출발 스타트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뭐 부정적인 그런 시황은 분명히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장 좀 약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반대로 약한 이유가 해소가 되면 더 강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제 8월에 들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중 관계입니다. 미중 관계. 그래서 미중 관계의 갈등 격화 우려가 지금 8월에서 또 다른 또 우려 시장은 항상 뭐 우려도 하고 희망도 있고 그런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죠. 지난주에 미중 정상 통화회를 했습니다. 근데 평행선이다 실망이다 뉴스는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 얘기를 많이 거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많이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 제가 물음표 쳐놨던 건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는 100만 방문한다라고 거의 발표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방문하면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전쟁이라고 지금 일컬는 만큼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 미국 산무부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라는 글쎄 그렇더라고요. 공문을 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상황이에요. 레인지가 되게 높던데요. 그게 예. 뭐 3나노, 뭐 5나노 이런 게 아니고 예. 뭐 10몇 나노 예, 이하 되는 10년 거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게. 예.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런 네.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알리바바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포함했다는 뉴스도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관계 갈등에 대해서
8월에 가장 이게 만약에 악재가 된다면 악재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부분은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재성도 있고 악재성도 있고 양쪽이 다 있어요. 예. 이게 계속해서 이게 이쪽에서 어떤 회담이나 통화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또 하나 걸려 있는 게 그 관세지 않습니까? 관세와 그리고 반도체와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악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호악재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그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조만친 의원이 뭐 합의를 이제 했다. 요 내용들 때문에 이제 8월에 통과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기후 예산법이라는 쓰고 여러 가지 내용 이제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네네. 10년간 408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들을 보면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세액 공제, 그 태양광 기업들에 대한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막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통과되고 요 사이에 아마도 국내 태양광 기업, 풍력 기업, 2차 전지 기업 역대급 수혜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거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에 준하는 만큼 쓰네요. 10년간 10년간이지만. 네. 그래서 요쪽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예. 있고요. 좀 전에 제가 그 이제 실적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라고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에셋 자료 보고서가 주간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8월 첫 주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전망 동향인데요. 네. 선진국은 1.7% 하향, 신흥국은 2.4% 하향으로 해놨는데 숫자로는 신흥국이 더 낮게 되어 있잖아요. 하향폭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율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흥국이 선진국이 오히려 더 그 율은 더 커지고 있고요. 율과 폭은 좀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율이 그러니까 하향하는데 하향률이 이래서 선진국은 20% 하향했는데 신흥국은 10% 하향해서 2.4%라는 이익 거예요. 전망이? 저 이익 네, 전망이요. 네, 네. 그리고 이익 전망이 상향한 네. 국가는 대만, 그리고 하향 국가는 한국, 호주, 미국을 지금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게 중요해서 이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유 주식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2분기는 0.2% 상향돼 있어요.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가 1.1% 하향.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2020년 0.5% 하향했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퀀트에 의한 그 이제 전망을 얘기했을 때 각 증권사들이 내놓은 보고서들에서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가 어떻게 변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분기보다 3분기를 굉장히 많이 낮춰놨다. 우리 시장은. 그렇게 낮춰놨다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낮춰놓은 상태에서 우리 12개월 포워드로 코스피 PER을 9.5배, PBR은 0.95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니 근데 8월 첫 주에 네. 이익 전망을 예측한다는 건 언제 이익을 전망하는 걸 예측하는 여기 거예요? 써놨지 않습니까? 2분기에 전체, 3분기에 그리고 올해에 2분기, 앞으로. 3분기 네. 올해를 다 전망하는데 네. 거기 신흥국이랑 선진국을 또 나눠서 봐요. 요거는 선진국도 지금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고 신흥국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걔네들 지금 여기 밑으로는 다 우리나라 거고 위에는 글로벌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거고요. 예. 그 매주 그러면 네. 2분기, 예. 하반기, 예. 뭐 연말 이걸 다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군요. 그걸 업데이트 하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가이던스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하면서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이 중간 중간에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네.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그렇지만 네, 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네.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업종은 자동차, 헬스케어, 상사, 자본재, 기계, 에너지. 컨센서스가 하향되는 업종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화학, 건설, 화장품, 의료 쪽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가 이제 이익 전망을 좀 하향해 놨는데 1.1%로 하향했는데 거기 이제 반도체가 주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뭐 어젠가 그제 뭐 보도 보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이 화장품의 미래가 뭐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 중국이 저렇게 너무 중국 그죠? 네, 편향의 맞습니다. 어떤 성장 전략이 있다 보니까 그 네. 빈자리가 생기는 걸 어디서 도대체 메울 거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역시 지금 반도체가 가장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어날 때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늘고요. 예. 줄어들 때도 그렇고 많이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에 전기차 판매 현황 발표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글로벌은 91.8만 대로 YOY입니다. 증가율은요. 63% 증가했습니다. 네, 미국은 75%, 중국은 131% 증가했는데 유럽이 마이너스 10%예요. 와.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3%. 우리나라는 왜? 전기차 판매 대수는 줄었다는 거예요. 예. 아마도 못 만들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아이오닉 6 대기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아이오닉 시스 살라고. 그 대기- 보는데 2시간 걸렸다는데 여의도에서. 그러니까요. 아니 더현대? 있어요? 보는데 2시간 걸렸대요. 잘 나갔습니다. 그게 보조금 때문에 가격을 요번에 낮췄잖아요. 6천 밑으로. 네, 낮췄어요. 그래서 이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합산으로는 39,274대로 YOY로 3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배터리 판매량은 72% 증가했는데 이것도 숫자를 보면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CATL이 111%, BYD가 192%, LG 엔솔이 13%, SK온이 60%, 삼성 SDI가 55%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보면 우리나라가 CATL이나 BYD보다도 줄은 거는 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알죠. 중국은 131%나 증가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당연히 로컬 얘네들이 증가를 많이 한 거고요. 유럽은 마이너스 10%니까 우리나라는 LG 에너솔루션이나 아니 이런 근데 데는 현기차가 월간으로 전기차를 4만 대 팔았네요 거의. 예. 그러면 연간으로 이래 추세면 한 50만 대 판다는 얘긴데. 음. 야 그렇게 많이 파나? 왜냐면 몇 년 2년 전인가 뭐, 네. 뭐 테슬라가 50만 대 팔아가지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게 대수가 시장이- 수량 자체가 아니, 절대 수치가 다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규모가 예. 꽤 커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이걸 침투율이라고 하죠. 전기차 네.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증가율이 좀 작았던 것이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요즘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보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하는 그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전 되게 의미 있게 좀 봤습니다. 네. 왜 의미 있게 봤냐면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 계속 올리잖아요. 네. 그 물가도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떻든 물가는 고점 찍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고물가에 있을 것이고 금리도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네. 어떤 적정 수준의 고금리 고물가 수준에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국들은 소비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익스포트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네. C가 계속 줄어들면은 예. 어딘가 다른 데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I나 G를 올려야 되는데 G는 예.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I를 올려야 되는데 소비가 감소되는데 기업들이 I를 그 투자를 올릴 수가 없죠. 지금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분기에 물가가 둔화되는 게 딱 확인이 되면 그러면 지금 재고 때문에 문제인데 재고 조정을 끝내면 곧바로 다시 신규 투자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향후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자료들이 나오는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자체가 좀 마일드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재고 조정이 예, 있으려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고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해지면 맞습니다. 사실은 예. 경기 부양 신규 투자가 지연될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주가의 반등 폭이나 예. 시기도 네. 우리 예상의 궤적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나 이제 미국도 그렇고 네. 연준에서는 지금 김 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빨리 손을 쓰지도 못하게 그냥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면 뒤늦게 이거 손을 써봤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를 만들어 오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정책들인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박병희 장부장님과 요 정도 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면서 8월의 첫날 우리 박병희 장부장님과 또 마케팅 사이트 들어가 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